네, 안녕하십니까. 비대면 사회에서의 CSR 방향 잡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될 LG 플러스 CSR 팀의 이명섭 선임입니다. 제가 좀 이런 자리가 좀 처음이어가지고 좀 많이 좀 떨리고 또 그러고 또 앞에 분들이 너무나 또 이렇게 좋은 강연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이 좀 긴장이 되는데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사실 코로나 말고는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성과 같은 거를 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을 했냐 다들 이렇게 물어보는 경험이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됐는데 누군가 카카오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좀 주더라고요. 올해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는 굳이 되돌아보지 않는 것으로 약속합시다. 살아남는 것이 정말로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을 그저 축하합시다. 이런 글을 받고 좀 마음의 위안이 좀 됐습니다. 진짜 정신없는 한 해가 지나갔고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이슈든지 다 여기에 묻혀버렸습니다. 우리 CSR 팀에서도 어떤 일을 했느냐를 돌아보다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연초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연초를 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나눔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통신할 때 이제 통자가 요 통자인데요. 요 통이라는 큰 주제 밑에 나눔으로 통하는 따뜻한 기업, 그래서 이제 IT 플러스, 나눔 플러스, 젊은금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섹션을 잡아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사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IoT 보급 사업도 진행을 했었고 AI 스피커를 이제 장애인 가정들에 다 설치를 해드렸는데 이분들도 이제 콜택시를 또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AI 서비스도 좀 탑재를 좀 했었고요. 또 통신 회사다 보니까 휴대폰을 좀 많이 교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 재활용 캠페인도 전개를 했었습니다. 임직원들의 나눔 활동 그리고 자선 경매, 뭐 회사에서 매칭해서 하는 기부도 좀 진행을 했었고 그 젊은꿈 플러스는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영역인데 이제 두드림 요술 통장이라고 해서 저희 임직원들이 회사와 함께 1대1대1 매칭을 해가지고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그 후원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대학 입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운항리 마을 우리 회사에서 그 자매 결연을 맺은 마을에서 어린이들을 초청을 해서 5G 체험도 시켜주고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당초 2020년에 LGU 플러스 CSR 팀에서는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생활 편의 서비스 개선과 디지털 정보 격차에서의 집중을 하자. 그래서 뭐 소외 지역이나 뭐 노인 장애인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자. 그래서 AI 스피커도 더 많이 보급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내부에서 들려오는 피드백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결국은 이거 계속 그동안 해왔던 기부의 연장선상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LG 통신회사가 이제 메이저가 3사가 있죠. SK와 KT, LG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뭐 국제적으로 협력도 좀 많이 하는데 우리도 한번 이참에 한번 글로벌 CSR 한번 협력을 한번 추진해 보자. 이런 것도 나왔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직원 봉사 활동을 조금 더 규모를 키워가지고 올해는 뭐 성과 발표도 좀 성대하게 해보고 임직원들이 보다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뭐 밑에 사진 보시겠지만 모든 것이 코로나로 묻혔습니다. 당초에 1월에 팀장님과 해외 출장을 가기로 이제 설 전쯤 한 2주 전쯤에 준비하자라고 했다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취소됐다. 그래서 다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 사실 그림을 하나 좀 띄워봤어요. 뭐 이제 원래 이게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하실 때 이제 쓰시는 그림이라는데 나무 그네를 만들 때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이제 그 고객 요구사항인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 이제 고객 요구사항인데 사실 고객이 진짜 원하던 거는 이런 타이어를 단 그네였는데 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나무 그네에 나무의 줄조차 지금 걸지 못한 한 뭐 요 정도 상황일까요? 네, 뭐 밑에 상황이 좀 정확하겠네요. 요 정도 상황까지밖에 못 간 상태에서 전면적인 재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CSR 활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숟가락 얹기가 참 좋은 테마입니다. 뭐
다들 한마디씩 하시죠. 저희가 어떤 활동을 준비해서 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야 저거 뭐 다른 회사에서도 했던 거 아니야?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도 했던 거 아니야? 왜 좀 더 참신한 거 안 갖고 와?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죠. 그래서 뭐 사회공헌 담당자들끼리 모이면은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주구장창 만들어내냐 뭐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CSR 활동이라는 것이 정답 있는 활동도 사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요새같이 좀 추운 날에는 뭐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연탄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밥을 못 먹는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밥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이냐라고 사실 물어보면은 아무도 사실 대답을 못하죠. 선택의 영역인 겁니다. 점점 국가의 복지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방배동에서 이제 뭐 한 분이 이렇게 좀 돌아가신 것이 뒤늦게 발견이 됐는데 주민센터 직원들도 찾아가고 다 했지만 결국 그 죽음을 막지를 못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렇다고 기업들한테 CSR 활동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CSR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 돈이 되는 사업인가? 그러니까 돈 쓰는 거잖아.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CSR 팀이 처한 고민은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 와중에 코로나19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첫 번째 위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지금 요 화면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매일같이 저희가 뉴스 스크랩을 한 거거든요. CSR 검색어를 쳐서 나오는 신문의 모든 기사를 다 스크랩해가지고 매일같이 돌렸습니다. 어느 기업이 얼마 했다더라. 돈을 얼마를 냈다더라. 근데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코로나 상황 중계로밖에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려면은 결국 남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던가 아니면 지금까지 안 하던 걸 하던가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CSR 팀 인원이 지금 팀장님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이서 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기존에 했던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새로운 산업도 발굴해야 됩니다. 너무나 인적 자원 부족이 좀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들 하는 거라도 우선 해보자라는 마음에 뭐 면 마스크도 만들어보고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꽃이 안 팔린다고 해서 화훼 농가도 돕고 그다음에 저희가 통신회사다 보니까 뭐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통신망을 많이 쓰는데 그때 막 이제 앞서 얘기했던 뭐 온라인 수업대 같은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좀 트래픽에 좀 이슈가 있어서 증속도 좀 무상으로 해주고 기술 지원도 좀 해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소재가 언젠간 고갈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했던 걸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슬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것으로 그냥 코로나 비상 대응으로 1년을 버틸 거냐 아니면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우리는 봉착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부했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이러한 활동 자체가 사업 영속성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왜 교육이냐라는 질문은 저희가 용산구 사업장이 용산구에 있는데 용산구 결식아동 지원을 좀 하면서 좀 맡았습니다. 그때 결식아동들한테 이제 식사를 좀 지원을 해주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말씀을 좀 들었는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밥을 아직도 못 먹는다라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저희는 조금 충격이었고 여전히 국가가 돌보지 못한다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많다는 것도 좀 알았습니다. 사실 용산구가 좀 돈이 많은 동네인데도 결식아동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했던 상황이었기도 했고요. 근데 그쪽에서 제일 얘기를 했던 거는 원격 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PC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핸드폰은 있지만 태블릿 PC가 없다. 그래서 이걸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LGU 플러스가 해서 고민을 해서 결국은 뭐 LGU 밑에 신문 기사에도 보시지만 뭐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육용 스마트패드 1만 대도 기증을 하고 저희뿐만이 아니었죠. 삼성전자, LG전자도 기증을 했고 교육부도 31만 6천 대를 확보했다고 막 뉴스에 헤드라인을 다 장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태블릿만 주면 사실 모든 게 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원격 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PC가 없다고 하니까 1차적으로 그걸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패드를 보급하다 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패드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보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부에서도 삿댄다, 전자회사에서도 기증했댄다, 뭐 통신사도 기증했댄다, 많이들 기증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 혜택을 못 받은 아이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패드로 마땅히 할 게 없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줌으로 원격 수업 한번 들어갔다 오면은 끝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뭐 공부를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다양한 아까 전에 뭐 앞선 발표자분들께서도 얘기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료를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 소외받는 지역의 아이들은 그냥 게임기 하나 더 생겼다 해서 좀 멈춰 있더라고요. 그 밑에 나온 게 있어서 공부를 안 한다. 결국 강의 안 듣고 다 딴짓하더라였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인데 패드까지 지급을 하면은 야, 이거 아이들이 진짜 완전히 기계 속에 완전히 파묻히는 거 아니야? 저희가 그때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인프라는 좀 충분한데 교육 콘텐츠와 그리고 그것을 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지 않았나에 대한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한 사업을 교육 플러스 돌봄 사업이라는 좀 직관적인 이름을 사용해서 저희가 전개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지난 여름쯤에 저희가 전남 무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 한도윤 선생님은 그 아꿈선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선생님이신데 모든 시골에 계신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직접 본인이 스스로 과학 콘텐츠를 다 만들고 유튜브에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접하기도 쉽고 뭐 실험도 뭐 원한다면 어디 사교육을 들여서도 할 수 있지만 이걸 못 받는 친구들을 위해서 본인이 대표적으로 실험을 하시고 그 실험 영상을 올려줌으로써 아이들과 공유를 하는 거였죠. 근데 뭐 밑에 종로사회복지관에 있는 모 선생님의 말씀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패드도 나갔고 뭐 이제 콘텐츠도 어지간하면 다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학생들에게 오늘 뭐 했어? 어땠어?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곳이 소외계층 쪽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맞벌이를 나가시거나 아니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부모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이 그냥 아이들이 어떻게 패드를 구해 오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냥 수업 들어오라니까 수업 들어가는 거고 수업 끝났으니까 패드도 있겠다. 그냥 뭐 놀자, 인터넷이나 좀 하다가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밑에 설문조사 결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 그리고 학생 교사 간 피드백의 한계, 학부모의 학습 보조 여부가 학습 격차가 심해진 이유라고 다들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는 것도 결국 옆에서 한마디씩 챙겨주고 공부 재밌어? 좀 더 재밌으면 이것도 좀 해볼까?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실 가거든요. 스스로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사 한 명이 학생 30명을 거의 커버를 하실 텐데 1대1로 커버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파트너를 좀 찾기 시작해 봤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통신회사니까 디바이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회사도 교육에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교육 콘텐츠에 대한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통신 환경도 이미 갖춰져 있고요. 근데 저희는 교육 관련된 사실 사회공헌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새롭게 할 시간도 좀 부족했고요. 이런 고민을 할 때쯤에 포스코 에너지라는 그 기업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당초 사실 연락이 왔던 거는 저희한테서 나온 교육 콘텐츠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냐는 물음이었어요. 포스코 에너지는 대학생 봉사단을 한 9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아동센터의 방문이 모두 중단이 돼버리면서 1대1 멘토링 수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을 지금 접어야 되나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한테 교육 콘텐츠만이라도 주시면 저희가 뭐 그냥 영상 송출이라도 좀 해보는 식으로 사실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참에 비대면 멘토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사실 저희가 역제안을 좀 한 거였거든요. 포스코 에너지는 9년 동안의 사업 추진 경험도 있고 그리고 지원 대상 기관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대학생 봉사단도 거의 선발이 완료된 상태였는데 이제 없어질 뻔한 사업을 저희랑 만나면서 이제 준비가 돼서 갖춰지게 된 것이죠. 잠시 이번에 했던 그 저희가 교육 플러스 돌봄에 사용하는 초등나라 앱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뭐 이런 것들이 다 강남에 있는 뭐 그런 사교육 열풍에 있는 그런 어머님들이 다 선택을 한 그런 많이들 쓰는 그런 컨텐츠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주목을 했던 거는 이 콘텐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학습 관리 기능, 그러니까 공부 계획도 스스로 짤 수 있고 내가 공부한 시간도 측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리워드 같은 걸 줘서 그 리워드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뭐 기프티콘 같은 걸로 바꿀 수도 있는 뭐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과 대학생 봉사단이 1대1로 매칭을 해서 수업도 하고, 무엇보다 수업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부에 흥미를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목표로 좀 하기로 했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사실은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똑같은 3학년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편차가 지역 아동센터 내에서도 심하게 나고, 그리고 그 3학년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교를 갔을 때 학급 내에서 벌어지는 격차는 더 크다고 합니다. 사실 기초를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 그 기초를 어떻게 누가 잡아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사교육을 가지고 오던가 부모님이 알려주시던가 스스로 공부를 하던가. 하지만 소외 지역에 있는 많은 계층에 있는 친구들이 한 달에 뭐 5,000원, 6,000원 하는 이런 돈도 사실 없어서 그것 끊기도 망설여하는 친구들도 많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아까 초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져주시는 부모님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가진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포스코에너지와 손을 잡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은 U+ 초등나라를 이용해서 같이 하고, 물론 학습 이전에 너가 뭘 할래? 어떤 걸 하고 싶어? 가장 부족한 게 뭐야? 이거를 대학생 형, 누나, 오빠, 언니 뭐 이런 분들끼리 다 협의를 한 상태에서 이제 했고, 단순히 학습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 학습이 끝나고 나면 또 50분간은 놀이키트를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의 흥미, 본인이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대학생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 이제 12월 18일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를 기점으로 올해 사업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 지역이 포스코에너지의 그 사업장에 있어서 48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이제 했었습니다. 지원을 해보면서 이제 뭐 이번에 카드 뉴스도 좀 나왔지만 뭐 혼자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고 외로운 시간도 더 길어졌지만, 대학생 이 멘토와 만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꿈이 뭐고, 난 사실 공부 잘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지만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하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저희가 뭐 영어, 중국어, 수학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영어 동화책도 같이 읽어가면서, 내가 부족한 게 대학생 멘토들한테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모르는 거니까 알려주세요 하면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같이 끌어올리자는 것으로 일단 올해 성과를 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용했던 화면인데, 줌이라는 플랫폼이 화상회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또 다른 그 교육 플랫폼을 하나, 강의용 플랫폼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년도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아이들의 집중력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진행을 좀 할 예정이고요. 포스코 사업을 좀 계기로 지금 성남시, 그다음에 그 군인 자녀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간성 지역에 있는 DMZ 그 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도 사업을 좀 계속 전개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 컨셉은 뭐 저희가 교육 플러스 돌봄 컨셉에 입각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와 파트너 기관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한번 합쳐서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해봤습니다.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이런 사업 경험도 풍부하지가 않고 대학생을 선발해서 교육한다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서로가 잘할 수 있는 이런 걸 또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같이 해보자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하게 됐고요.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지만 또 협업의 시대에서 서로 잘하는 분야를 집중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 일상화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를 통신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풀어보자. 물론 통신이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겠죠. 사람 간의 따뜻함이 어떻게 화면을 본다고 해서 전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알아서 찾아봐 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보다는 옆에서 누구 하나라도, 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오늘 어땠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것을 좀 통신으로 풀어보고자 좀 했었습니다. 물론 담당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언젠가는 그냥 평범한 사업이 될 것이고, 뭐 과연 넥스트 스텝은 뭘까에 대한 고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과제는 지금도 물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외연을 좀 확장하자. 뭐 지금 인천 서구 지역에서 조그맣게 이제 좀 했어서 마무리가 됐지만 그거에 대한 규모를 좀 키우는 것. 그리고 이 생태계 자체가 아이들만 사실 신경 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에 대한 관심. 이 선생님들에 대한 관심은 선생님들이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전파시킬 방법이 없는 그런 교수법. 아까 요인식 센터장님께서도 뭐 아마존 모델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런 모델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돌봄 사각지대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조금 더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메일 주소도 남겨놨지만 이런 고민, 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고민이 갖고 계신 기관, 뭐 기업, 선생님 이런 분들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은 머리를 맞대면서 또 이 비대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격차 문제 이런 걸 좀 슬기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